날짜도 기억을 해 두기로 할까요? 2021년 1월 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그런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합헌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합헌 결정은 없고 합헌이라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요청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기로 합시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을 할 때 이것저것 다 걷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대충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토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제2조 또 제3조 제8조 사항, 이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번에 청구한 사람들이 제2조, 3조, 8조 사항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제 왜 그런지는 밝혀야 하겠죠. 그러나 기본권이 아예 침해되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 이 정도 된다면은 3인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어야 하겠죠. 각하를 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럴 배짱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간 다음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게다가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제 부적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공수처법 위헌 소원 심판에서 소수 의견을 낸,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다 하는 의견을 낸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 제2조, 제3조, 물론 이제 8조 사항은 아니지만 제24조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은 2조, 3조가 위헌이다, 즉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단지 기본권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들어와도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 한 다수 의견 쪽에서는 공수처법이 당신의 기본권을 해쳤는가, 아주 미세하게 딱 맞는가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다고 하기는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위헌이다 라고 한 세 사람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반되는 게 아니고 그냥 헌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원론적인, 거시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위헌이 아니다, 그런 헌재에서는 이걸 보면은 그들 자신도 몹시 논거를 찾지 못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명을 유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법이 어디 소속인지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통치기관이
국회, 입법정부인 국회, 집행정부인 정부, 사법정부인 법원 이렇게 셋으로 돼 있죠. 나머지 이 세 개의 통치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기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관들, 행정기관은 그게 어디가 됐든 행정작용을 하죠. 행정작용을 한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뜻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치기관 3개는 헌법 밑에 연결이 돼서 통치기관 자체로 그 소재가 분명해지죠. 책임 소재도 거기에서 분명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뚝 떨어져서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행정작용을 한다면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독립적으로 있으면 자가 발전해야 하겠죠. 도대체 누가 그 기관에게 수권,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 경우에는 헌법에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독립기관을 두려면 법률은 안 되는 것이죠. 법률은 헌법으로부터 명받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독창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헌법에 종속이 돼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 문재인 민주당에서 종종 착오를 일으키는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헌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은 헌법이 정해 놓은 것만 하는 겁니다. 재량조차도, 재량권 그것조차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하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했으면 저거는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지금 이 헌법의 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자연인인 국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 조직, 국가 조직인 것이죠. 국가 조직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 뻔한 당연한 사실을 깜빡하는 것이죠. 공무원인 내가 자연인인 나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은 반드시 헌법의 수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헌법 밑에 법률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법률을 통해서 가려면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헌법으로부터 이거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기관에 줄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금 줄이 다 있지 않게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 공수처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헌법이 직접 수권을 하는 겁니다. 헌법에서 아무 그 수권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헌법에서 위반해서 국회 다수당,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조직은, 행정조직, 국가조직은 헌법 밑에 쭉 연결이 돼 있어서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공수처는 제 마음대로 아무 규제도 관리도 받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안 되겠죠. 그런 조직에는 전기를 꽂아주면 안 됩니다. 밥을 주면 안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배정되면 안 됩니다. 이제 알겠죠? 이 조직에 공수처장이라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도 헌법 위반이고, 그에게 급여를 준다든지 거기에 어떤
그 국가 시설을 준다든지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모든 게 다 헌법 위반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공수처법은 아무데도 줄이 안 달려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헌법이 강제하지 않았다. 이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 이런 얘기를 한 재판관들 공무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겠죠. 공무수행 능력이 없는데 공무원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정부의 업무를 하는 그런 일꾼 로봇, 법에 따라 존재하고 법에 따라 작동하는 일꾼 로봇입니다. 공무원에게 어떤 기본권, 인간적인 특성, 그거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무조건 발로 차거나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몸은 자연인의 몸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헌법상 강제가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좀 안 됐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그게 행정사무다. 그러면은 이 행정사무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으니까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면은 어느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재판하면 저거 재판사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거는 사법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헌법 재판소가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공수처가 아무 곳에도 다 있지 않고 지멋대로 해도 되는 그냥 공수처니까 그거는 공수처 업무가 특수해서 그렇다. 결국 공수처 하고 싶은 대로 해. 공수처니까. 역시 이런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좀 정상이 아니다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행정조직의 어딘가에 연결을 시킨다면 그러면 이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이거 정말 그냥 등급으로 나누면 학습 능력이 없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눈다면 10등급 정도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조직을 보면 업무, 공무의 독립성을 규정해 놓은 것이 대단히 많죠. 그런데 그 직무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법리를 따지기보다도 당신들 왜 그러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분립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세 개가 있다고 했죠. 국회, 정부, 법원. 이 세 개의 통치기관을 갈라놓은 것이죠. 그냥 말하기는 그냥 찢어서 뚝뚝 떨어지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얘기합니다. 국회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법부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부나 이런 데에 간섭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하려고 그 독립성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 세 곳이 융합하지 못하게 각각 나눠서서 상호 감시와 견제작용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어느 둘이 혹은 이 셋이 뭉쳐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능을 침해하게 되면 이게 독재가 되는 것이죠. 순식간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쳐도 된다고 하면 권력은 끊임없이 부패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이 있죠. 애초에 그걸 못하게 해놓은 우리 인류 지혜의 산물이 현재의 헌법주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권력 분립주의라는 이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그 밑에 각각 소속이 돼 있어야지 혼자 떨어져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아무거나 할 수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흔히 무슨 총통, 국가 원수 이래갖고 유일한 독재자가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공수처가 유일한 독재자로서 지금 나타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으로부터 수권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 설립 근거가 없고 존재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개 정부, 거버먼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더더구나 설치되거나 가동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괜찮다. 원래 공수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얘기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아예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평등권이 침해됐다 이러니까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내용은 일반 소송 절차하고 같다. 그렇겠죠.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유죄 판결 받아야 하니까, 공수처가 유죄 판결까지는 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혹은 수사 대상자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 아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일단 수사부터 해봅시다. 아내니까. 그 집안 사돈의 팔촌까지 그 재판관의 사돈의 팔촌이니까, 특수관계인이니까 뭐 연결 지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공수처에서 일단은 성역 없이 수사부터 해봅시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해봤자 고문은 안 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받아보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에 그렇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죠. 없습니다. 공수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그 재판관들은 이제 좀 아주 소심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를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만든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들이 하는 게 결국은 행정작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 이번에
이거 위헌 아니다 한 사람들도 얘기했죠. 그게 행정작용이라고 한다면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하고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행정부에 속하게 만들어야지, 정부에 속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들도 합니다. 이게 위헌이다 하는 재판관들은 통제가 안 된다, 공수처가. 이게 참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공수처 가지고 사실은 적폐청산하려고 시작한 것이죠. 적폐청산. 그리고 이 적폐라는 거를 큼직한 거는 많이 이미 처리를 했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는 적폐라는 개념을 대폭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래 요즘에 보면은 이걸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사람을 우리 옛날 소설 제목에 무슨 병신과 머저리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병신과 머저리에 나오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그거 반성하고 교육받아라. 장애인 차별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은 인권을 침해한 자다. 적폐다. 이제 확장이 미투다, 뭐다, 갑질이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그냥 적폐하기로 하면 적폐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대폭 다 쓸어내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두고 보자. 다 손보겠다. 또 선거에서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그러면 손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죠. 그럴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무는 개는 물다 보면 물고 싶어 합니다. 헌법에도 근거가 없고 통제도 할 수 없고 자기네 말로는 아주 멋지게 성역 없이 물어뜯는 그런 공수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 통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죠. 통제 방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끈 풀린 맹견, 무는 습관이 있는 것도 죽을 때까지 무는.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 죽이다가 결국은 저 죽는 순간이 와야만 이게 통제가 되겠죠. 지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기를 하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공수처를 통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공수처는 이제 누구든 물어뜯을 것이다. 헌법 밖에서 이 공수처가 아무리 사람을 물어 죽여도 체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번에 헌법재판소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폐기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아니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어딘가에 소속되게 하십시오. 이거 자백이죠. 그러면 현재의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주장이 옳다고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 이 헌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번에 청구한 사람들,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저거 문제되면 공수처법을 잡아버리면 돼. 공수처를 폭파시키면 돼. 국회가 할 수 있지 않냐? 국회가 공수처법을 없애면 돼. 아니면 고치면 돼. 그러면 없애야 할 사유가 있고 고쳐야 할 사유가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공무원, 이게 무엇인가? 그 공무원 자신이 헌법재판 제도를 망가뜨린 것이죠. 공무수행을 헌법에 위반해서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헌법재판 제도라는 것이 헌법 수호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헌법 파괴에 나선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이렇게 무수한 헌법 내란자들, 반국가 행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기상천외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건데 헌법에 영장 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헌법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위헌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한다라는 법조문은 안 들어있죠. 그럴 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이렇게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리걸 마인드가 없고 헌법을 아예 읽지를 못하는 자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도대체 3류가 아니라 몇 류까지 떨어지는가? 이렇게 되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앞부분 빼고 핵심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누가 신청합니까? 검사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꼭 검사여야 할까? 검사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아니, 검사가 신청한다고 하면 검사여야 하는 겁니다. 법은 항상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혹시 영장 신청하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이 된다든지 혹은 이런 것을 심부름을 하는 직원들이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되고 그 이유는 우리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반된다고 한 그 위헌소원을 한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것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사에서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시작된 이 현재의 헌법재판소, 사실은 이게 일종의 좌파 정치 세력의 인민재판소 비슷한 헌법 위에서 헌법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하는 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재판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의 그 제약 속에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명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세워둔 채로 전부 바꿔버렸죠. 지금까지 한 짓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헌법 개정을 하겠다느니
헌법에 따른 기관들의 운용이 저 모양으로 된다더니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큽니다. 변형 결정을 하지를 않나. 자기들이 무슨 독일 헌법재판소하고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사법기관인 척을 하지를 않나. 저지른 일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헌법재판소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을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견제 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자. 아직은 폐지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소행을 보고는 도저히 이런 반국가적인 행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